이번 8차 당대회에서는 조직 개편과 당 고위층 인사도 있었습니다. 김정은 총비서의 신복으로 불리던 조용원이 권력의 핵심인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파격 발탁된 것이 눈에 띕니다. 네, 반면에 김여정은 지위가 격상될 거라는 예상과 정반대로 오히려 강등됐습니다. 최유찬 기자가 그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 선거된 제8기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과 함께 1월 12일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으시었습니다. 김정은 총비서를 포함해 참배 행렬의 맨 앞줄에 선 5명. 노동당의 최고 정책결정기구인 정치국, 그중에서도 핵심인 상무위원회 위원 5인방입니다. 항일 빨치산의 후예이자 의전서열 2위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룡해, 내각총리 김덕훈, 군과 군수공업을 대표하는 리병철 등 기존 위원 4명 외에 조용원 전 일부 부장이 유일하게 새로 합류했습니다. 80대였던 박봉주의 자리를 대신한 그는 후보위원이 된 지 불과 1년 만에 정치국 위원을 건너뛰고 곧바로 상무위원에 파격 임명됐습니다. 거기에 노동당 조직 담당 비서, 당 중앙군사위원회까지 이름을 올리면서 당과 군을 조직 장악하는 핵심 실세가 된 겁니다. 당 조직 담당 비서이지만 그 조직 담당 비서가 갖는 역할이 상당히 클 가능성. 명실공히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최측근이자 실제 서열상 권력에서 3위에서 5위 안에 지금 드는 인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용원 상무위원이 최근 5년간 김정은 총비서를 공개 수행한 횟수는 단연 1위인 131회, 남북 정상회담장, 태풍 피해 지역 시찰 현장, 이번 당대회장 모두 김정은 총비서를 그림자처럼 따르며 귀옛말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만큼 국정 전반에 걸친 김 총비서의 의중을 가장 잘 파악한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가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으로 일하면서 까다로운 김 총비서의 기대를 만족시켰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김정은 총비서가 이번 당대회에서 제시한 인사의 원칙은 능력이었습니다. 본 대회가 제8기 당중앙위원회를 당과 혁명에 충실하고 실무 능력이 높은 동지들로 꾸리고 당대에서 결정한 걸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당 간부들의 실무적 역량이 지금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 그런 맥락에서 조용원 이 사람은 이제 그런 면에서 뭔가 성과와 업적을 아마 뚜렷하게 보여준 것 같아요. 반면 조용원과 지위가 같던 김여정은 오히려 강등됐습니다.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진입해 2인자의 위치를 굳힐 거라는 우리 정보기관의 예상과 정반대로 정치국 후보위원 자리마저 내놓았고 당 제1부부장이 아닌 일반 부부장으로 한 단계 내려앉았습니다. 부부장은 대남 관계 또는 대미 관계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분야죠. 네. 성과가 미흡했기 때문에 강등된 것으로 봐야 되고요. 김여정 부부장뿐 아니라 그가 총괄하는 대남과 대미 분야 전반이 기구가 축소되고 위상도 낮아졌습니다. 대남과 외교 분야 모두 당 비서직이 없어지면서 통일 전선부장 김영철, 국제부장 김성남,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모두 직급이 강등됐습니다. 대남 대미 분야의 성과가 미흡한 데다가 앞으로도 단기간에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기대를 낮췄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미국에 대해서 더 이상 공을 들여가면서 상당한 협상의 노력을 기울이는 그런 이제 자세는 취하지 않겠다. 합의 이행이라든가 여러 측면에서 남측이 보인 실망감에 대해서 어쨌든 조금 다소 낮춰 잡아서 대남 관련해서도 큰 기대를 갖지 않는다. 직급 강등에도 불구하고 김여정 부부장의 위상 자체가 낮아진 것은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백두 혈통 그리고 또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이라는 그런 특수한 신분으로 인해서 본인의 지위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시 만들려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아마 적절한 시기에 다시 이 어떤 중책을 맡겨서 업적과 성과를 내도록 기회를 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노동당의 전반적인 조직 개편도 능력과 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전에 당위원회와 정무국 체제가 비서국 체제로 전환되면서 기존의 10명이던 부위원장 자리는 7명의 비서로 줄어들었고 그중 4명은 하위 전문부서의 부장까지 겸임했습니다. 전반적인 조직이 축소되는 중에도
북한이 총력을 집중하는 경제 분야의 기구와 조직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경제 목표가 슬림화됐다 그럴까요? 왜소화됐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슬림화된 거는 과대한 목표 설정보다는 그런 걸 다 걷어내고 현실성, 실용성, 효율성을 좀 강조하는 그런 정책 기조를 일단 전체적으로 잡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목표 달성을 위해 평가 및 감시 시스템을 강화한 점도 주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우리의 감사원에 해당하는 중앙검사위원회와 법률위원회를 통합해 부정부패와 규정 위반, 회계 감사까지 막강한 권한을 쥐어주고 이를 집행할 규율조사부를 신설했습니다.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당 간부들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 당 간부들의 사상과 생활에 있어서의 엄격한 규율이 준수되지 않으면 결국은 이 당 사업과 관련해서 중요한 정책 결정을 관철시킬 수 없다. 집권 10년 차를 맞아 핵심 권력에 대한 세대 교체를 통해 다시 한번 권력을 공고히 하고 일하는 당과 국가를 만들겠다며 내부 시스템까지 바꾼 김정은 총비서. 당 대회 이후에도 지속될 경제 제재 등 악재 속에서 그의 구상이 얼마나 성과를 낼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통일전망대 최유찬입니다.